아유 고생해서 이렇게 얼굴이 늙었노 이러면서 쓰러졌는데 마침 쓰러진 곳에 아내분의 발이 있었거든. 땅바닥에서 먹고 있어가지고 아내분 발을 보더니 갑자기 발을 붙잡더니 발톱이 왜 이렇게 늙었냐? 아이고 씨발 나 정신병자 보는 것 같아. 자, 이혼숙녀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애교쟁이, 아내는 얼음여왕 편입니다. 자, 결혼 15년 차 부부시고 남편분은 나이가 45세, 아내분이 54세, 9살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이혼숙녀 사상 가장 나이 차이가 많은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해요. 근데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남편이 애교쟁이고 아내는 얼음여왕입니다. 결혼한 지 이미 15년이나 됐고 남편분이 구애를 하셔서 사귀게 되고 결혼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남편분 입장에 VCR이 시작됩니다. 남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잘 잤어? 푹 잤어요? 이러면서 존댓말로 아내분한테 안부를 묻는 나름 사랑꾼입니다. 현재 이분들은 펜션 청소를 원정 다니면서 하고 계세요. 저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아는 펜션을 관리하시는 주인분이 계시고 그분이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처럼 전국의 펜션을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 펜션의 관리를 좀 해주고 청소를 좀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또 괜찮다고 하면은 또 다른 펜션에 가서 청소하고 관리해주고 좀 이런 좀 메뚜기처럼 이런 일을 좀 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부가 두 분이 동시에 그래서 거주지가 있으시겠지만 현재는 계속 이렇게 지방을 옮겨 다니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은 약 16, 7년쯤 전에 만났고요. 그때 아내분은 나이를 5살 정도 속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사이가 가까워졌을 때 실제 나이를 얘기해서 남편분이 처음에는 실망을 하셨다가 괜찮다, 그래도 사랑한다 해서 프로포즈를 하시고 결혼을 하시고 현재 결혼 15년 차가 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달콤하게 안부도 묻고요. 아내분이 머리를 감고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더니 아내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마치 아빠가 딸내미 머리를 말려주듯이 남편분이 아내분의 머리를 드라이기로 손수 말려주시고 거의 매일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이렇게 머리를 말려주시는 굉장히 스윗한 애교쟁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펜션 관리는 아침보다는 퇴소를 하시고 나면은 관리가 시작되니까 아침부터 한 점심 정도까지 좀 시간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산책을 좀 하시는데 남편분은 텐션이 굉장히 높아요.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개그맨 지망생이셨대. 그리고 이분하고 함께 개그맨의 꿈을 키우던 분들 중에서 우리가 들으면 이름을 알만한 분들이 막 주르르륵 나옵니다. 지금 기억나는 거는 최효종 씨 막 이런 분들. 그 기수 분들하고 개그 콘서트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KBS 공채 시험을 여러 번 보셨는데 뭐 허한나 씨, 최효종 씨 이런 분들하고 근데 요 분만 떨어지고 그 동료분들은 다 붙으셨대. 그래서 남편분은 텐션이 굉장히 높으시고 같이 산책을 할 때도 막 성대모사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아내분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내분은 남편이 뭘 하기만 하면 됐어 조용히 가만 좀 있어 목소리 좀 낮춰 춤 추지 마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 노래 그만 불러 계속 못하게만 해요. 마치 보더콜리를 키우는데 보더콜리가 막 자꾸 막 행동을 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만 앉아 가만히 있어 자 이런 것처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향을 가진 그런 성미를 가진 남편분이신데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지금 개인기 퍼레이드를 하고 계세요. 이런 분인데 아내분은 하나도 안 받아줘. 그리고 스킨십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노래나 춤 같은 거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너무 자주 보고 이러면. 근데 남편분이 아내분의 손을 잡고 같이 걷고 싶은데 손을 잡으면 뿌리쳐. 좀 가까이 가서 어깨동무 같은 걸 하면 치워 하면서 못 잡게. 가까이도 잘 못 오게. 그래서 이때 보면서 사실 이제 이혼숙녀를 보던 분들은 다들 느낄 겁니다. 이거 남편이 뭔가 어마무시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너무 당연하죠. 이 이혼숙녀 시스템 이제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첫 번째 VCR이 나오는 사람, 더 먼저 이 사람이 문제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억울하다.
이 사람이 문제다라고 먼저 나오는 사람이 빌런이고 뒤에 나오는 사람이 사실 더 억울한 사람인 경우가 많죠. 그럼 심지어 아내가 문제예요 라면서 남편이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스윗하게 다정하게 해주는데 먼저 소개가 된다? 이거는 뭔가 어마무시한 일이 있는 거죠. 저는 초반에 예상을 했던 게 이 사람 뭔가 전 재산을 말아먹은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펜션을 자기가 해서 펜션 주인이면서 펜션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의 펜션을 옮겨 다니면서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이게 일용직 같은 거잖아요.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나이대에 45, 54살이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다니신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정상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라면 좀 이런 직업은 보통 안 갖고 계시죠. 펜션을 하면 했지. 그래서 아마도 남편이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탕진을 했고 뭐 사기를 당했든 뭘 했든 보증을 잘못 썼든 그래서 이런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막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아내분의 화가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혼 숙녀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가 회당 1,000만 원인가 뭐 그런 거 같죠? 엄청 세요. 그러니까 A급 연예인 수준으로 출연료를 받으시더라고요. 총 1,000인지 회당 1,000인지는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럼 부부 나오면 2천만 원 받는 거 아니야? 회당은 아닌 것 같네요. 부부가 나오면 2천만 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올만 하죠. 가사가 좀 힘드시고 이러면. 경제적으로 힘드시고 이러면. 그래서 어차피 좀 힘든 김에 좀 창피하고 하긴 하지만 나가가지고 2천만 원이라도 받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아내분의 변이 나옵니다. 아내분은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시고 약간 고독을 좀 즐기고 싶은 분이세요. 실제로 말도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고 나긋나긋하게 답하시고 말수도 적으세요. 근데 남편은 지금도 춤을 추고 있거든요. 한시도 멈추질 않아요. 전성기 김영철 아저씨처럼 계속 성대모사하고 그만하라고 하면은 그만해야 하는 걸로 또 성대모사하고 성질 내면 성질 내는 걸로 또 성대모사하고 계속 성대모사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아내분은 제발 그냥 가만히 밥 먹자, 조용히 TV 좀 보자, 약간 이런 상태신 거고 그렇게까지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일이 끝나시고 저녁이 되신 것 같아요. 아마 펜션 청소 같은 거 뭐 이런 거 관리 같은 거 다 하시고 들어오신 것 같고 대충 시간은 한 4시, 5시쯤 된 것 같아요. 펜션 청소면 보통 그 퇴실하시는 게 보통 12시 뭐 그 정도 퇴실하시니까 2-3시간 정도 빡세게 청소를 하니까 딱 한 4시쯤 되면은 쉬는 시간 나겠죠. 이제 삼겹살을 구워서 두 분이서 오붓하게 반주도 한잔 하면서 드시는데 아내분이 저기 된장국 있어 이러면 남편분이 데워서 가져오고 나 수저 이러면 수저 갖다 주고 고기도 남편이 구워주고 밥상도 막 차리고 남편이 다 해요. 이걸 보면서 더 확신했어요. 이거 남편이 전 재산 탕진한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 정도 할 리가 없다. 그리고 남편분이 술 마시면서도 계속 아내분한테 이쁘다, 손잡자, 좋다, 자꾸 막 이래요. 근데 아내분은 됐다, 그냥 먹어라, 조용히 해라, 노래 좀 그만해라, 목소리 작게 얘기해라, 반응이 없으셔. 남편분은 이게 좀 서운하대. 지금 살면서 15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내가 한 번도 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리액션을 해준다든지 내가 좀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면 뭐 고맙다, 사랑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더군다나 최근 3년 이상 부부 관계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남편분은 좀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으셔도. 그리고 아내분은 부부 관계를 안 하는 게 편하고 앞으로도 좀 안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기울어진 결혼 생활이죠. 남편만 계속 노력을 하고 애쓰고 아내분은 제가 싫어하는 여성들의 특성대로 남자가 뭘 하면 평가하고 너 이거 하면 잘했어, 굿 보이, 뭐 잘못하면 혼내고 약간 이런 관계예요. 근데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아내분이 잘못된 것처럼 남편분은 아무 책이 없는 것처럼 나오는 게 뭔가 쎄하시죠.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일을 마치고 두 분이 같이 마트를 왔는데 남편분이 술을 좀 많이 담으세요. 그리고 아내분이 얘기를 합니다. 술이 절제가 안 된다고. 주식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얘기했는데 주식이 아니고 주사. 그래서 아까 그 삼겹살 먹던 씬으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초반으로 아까는 그냥 사이좋게 밥 먹는 씬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 반주를 하셔. 1년에 300일 이상 술을 드신다고 하고 한 번 술을 먹으면 절제를 잘 못해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사가 너무 심한데 주사 중에서 특히나 잘못된 거 시비 걸기. 술을 먹으면 자꾸 옆 테이블 사람, 길 가는 지나가는 사람, 혹은 시비 걸 사람이 없으면 자기 핸드폰에서 연락처를 뒤져서 화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전화해서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할 정도로 술만 먹으면 누군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경찰도 많이 출동을 했고 경찰서 잡혀간 적도 있고, 뭐 정말 천만다행인 거는 이분이 메타인지가 좀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막 진짜 임자 만나서 혼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맨정신인 상태에서 인터뷰할 때 근데 제가 무섭게 생겼거나 덩치가 크거나 격투기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쫄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년째 술 처먹고 시비를 걸고 다니는데 한 번도 위험할 뻔한 적은 없어. 맞은 적은 있긴 있으시대. 근데 크게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멱살잡이 정도 당하고 귓방맹이 한 대 맞고 요 정도까지만 당해보시고 크게 화를 입어본 적이 없대. 상대가 강하면 술이 아무리 취했어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도망을 친대. 그리고 이분이 그냥 주사만 좀 심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사 때문에 여태까지 직장을 100번 이상 옮겼대요. 100군데 이상. 이분이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누구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성미가 아니다.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일하는 곳에서 지적을 받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스트레스가 받았으니까 무조건 반드시 술을 마셔야 하고요. 술을 마시고 나면 자기한테 뭐라고 했던 상급자, 사장, 점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예, 점장님. 예, 접니다. 예, 한잔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까쯤에 그 물건 진열할 때 그 삐뚤게 놓은 거 있잖아요. 삐뚤게 놓을 수도 있지. 이발놈아! 이발 삐뚤게 놓으면은 뭐 술이 상하냐? 이 개새끼야? 그래, 욕했다. 어쩔 건데 니가? 이 씨발 새끼야. 똑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띠띠띠띠. 이래서 여태까지 100번 이상 잘리셨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누가 막 욕을 하면서 혼을 내고 무시하고 그래서 폭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지적을 받아도 못 참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적받으면 못 참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분이 그나마 이제 개그맨들이랑 좀 어울리고 이랬던 좀 어느 정도 젊음이 남아있던 그 시기에는 이분도 계속 뭐 알바나 뭐 청소일이나 이런 것만 전전하신 게 아니고 그때는 행사 MC 같은 걸 하셨어. 적성에 좀 잘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터치받지 않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개인기 실컷 하고 행사 진행하고 일일 페이 하루 얼마 이렇게 딱 받아서 생활을 하시면 이제 그런 생활에 굉장히 알맞는 성격 성향을 가지신 분인데 이제 그런 끝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이 먹으셨고 유명한 분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끊기고 나서 결혼은 했으니까 가장 노릇은 해야 되니까 뭐 일용직도 나가보고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무슨 청소 알바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적응을 아예 못 하셔가지고 100군데 이상 이제 직장을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의 문제가 조금씩 이제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내분이 아까 아침에 같이 산책을 했잖아. 자꾸 좀 뜸을 들여요. 양말 신는 척하고 뭐 옷이 안 맞는 척하고 이러면서 당신 먼저 나가 막 자꾸 이러거든요. 남편이 먼저 나가면 귀를 기울여서 남편이 진짜 발소리가 나는지 문을 빼꼼히 열어서 남편이 없는지 빼꼼히 봐요. 난 솔직히 방귀 뀌시나 싶었어요. 방귀 뀌려고 먼저 나가 있으라 하는 건가 싶었어. 왜냐면 내가 좀 그러거든. 이거 신발끈이 풀렸네? 썬구야 먼저 나가 있어. 썬구가 이제 현관문 닫고 나가면 북 하고 방귀 뀌고 가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쪽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책장 쪽으로 가시더니 책을 한 권 빼가지고 거기에서 비상금으로 15,000원 정도를 챙겨서 나오십니다. 돈을 숨겨요. 왜 돈을 숨기냐? 남편이 돈을 발견하면 전부 다 갖고 나가서 써버립니다. 일단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그렇게 쓴 적도 있는데 하루는 이제 100만 원을 월급을 받아오신 거야. 아내분께서. 아내분이 저기 간호조무사를 10년 넘게 하셨다고 해요. 하루는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만 원 정도를 현금을 집에 이렇게 갖고 왔는데 밤에 남편이 몰래 일어나가지고 100만 원을 들고 나간 거야. 아내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없어.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돈이 없어졌어. 지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내 돈 갖고 갔어? 나 지금 들어갈게. 들어왔어. 돈 빨리 내놔. 5만 원을 쓱 내밉니다. 100만 원 중에서 95만 원을 쓴 거예요. 하루 동안. 돈 다 어쨌어? 잊어버렸어. 이 지랄이 난 거야. 그 뒤로 아내분께서 돈을 좀 숨겨요. 남편한테 들키지 않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터뷰가 나옵니다.
PD분께서, 작가분께서 그 100만 원 그때 뭐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신 거예요? 아, 예, 제가 그때 갖고 나가서 술 마셨습니다. 근데 하루에 100만 원 술을 마시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하니까 요거는 이제 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람도 폈대요. 나이트도 가고 나이트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숙기가 있다 보니까 옆 테이블에 여자들 있고 이러면은 꼬셔서 놀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잠자리까지 했는지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그날 하루 논 거 같아요. 정황상 뭐 자고 이런 게 아니고 여자 꼬셔서 같이 술 마시고 놀고 걔네 술값 다 계산해주고 이런 거 같아요. 그거를 스튜디오에 아내분이 앞에 앉아 계신데 그냥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박하선 씨가 아내분한테 이거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면 아내분이 별 반응이 없으셔. 그러니까 아니요. 모르셨어요? 네, 처음 들어요. 돈 갖고 가서 술 마신 건 알았고 나이트 간 것도 알았는데 여자 꼬셔서 논 거는 지금 처음 들어봤대. 근데도 아내분의 멘탈이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으셔. 그 말은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여자랑 술 마시고 논 거, 돈 훔쳐 나가는 거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환장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 밤에도 집에서 막 돈 있나 막 찾아보고 있어요. 나가서 술 마시려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아까 그 삼겹살 먹은 그날인데 남편분이 한 소주 한 2병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이분이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셔. 막 틱 환자처럼 이러거든요. 서장훈 아저씨가 물어봐요. 그 막 눈을 계속 그렇게 깜빡이시는데 그거는 뭐 술 때문에? 아, 예, 맞습니다. 금단 증상입니다. 술, 이제 알코올 뭐 중독인지 의존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술을 너무 먹다 보니까 술을 안 마실 때는 계속해서 눈을 깜빡인다든지 시선 처리가 좀 안 좋다든지 몸을 가만히 못 놔두고 움직인다든지 막 손을 막 자꾸 움직인다든지 이런 금단 증상이 있어요. 근데 소주가 한 2병 들어가니까 이 아저씨가 눈을 안 깜빡여요. 눈을 계속 깜빡이기는커녕 일반적으로 깜빡여야 하는 것도 안 깜빡이는 느낌? 눈을 계속 뜨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는 술을 마셔야지 혈액순환이 쫙 되는 게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라고 이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실제로 술을 안 마셨을 때 나보다 술을 마셨을 때 내가 더 활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술을 마셔서 몸이 망가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사 때문에 막 문제를 일으켰던 거, 아까처럼 뭐 멱살잡이도 하고 경찰서도 가고 남들한테 시비 걸려서 뭐 경찰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경찰 출동하면 아유 오랜만이시네 막 경찰이 알아볼 정도로 그냥 문제아예요. 문제야. 이제 슬슬 병나발도 불기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주변 사람들 욕을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술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 갑자기 전화기를 딱 꺼내가지고 지인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친구한테. 야 정식아! 뚜뚜뚜뚜뚜 이씨 끊어? 띠루루 띠루루 왜 안 받노? 아씨. 이미 주변 친구 지인들 이 사람 술주정 때문에 전부 연락이 끊겼고 아무도 이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분한테 야 저번에 그 경찰 출동했을 때 그 아저씨 새끼 알지? 저 옆 동네 산 아저씨 그 새끼랑 지금 맞짱 뜰까? 내가 가서 그 새끼 지금 한번 확 때려볼까? 이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가면 누군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약간 인간 일본도 같은 느낌이에요. 유명한 검사가 칼을 샥 뽑아. 근데 상대가 무사시님인지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이제 걔가 그래 조심해라 이러고 칼을 다시 넣으면 되잖아. 근데 가끔 어떤 애들은 내 칼이 울고 있어. 칼을 뽑은 이상 피를 주지 않으면 이 칼의 울음은 멈추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반드시 칼을 뽑으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약간 그런 컨셉의 사무라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 아저씨가 술을 마시면 약간 그거예요. 술을 먹어서 취하면 누군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연락처에서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시비를 걸어야 하는데 없어. 밖에서 술 마시고 있으면 옆 테이블이나 지나가는 행인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집 안에서 먹고 있어. 자, 그러면 이 시비는 결국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아내한테 돌아가겠죠. 일단 1단계, 주사 1단계, 놀랍게도 눈물. 여보,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딱 3개만 얘기해봐. 자, 카운트 한다.
자, 세 번째, 따단. 술 좀 안 마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두 번째 갑니다. 따단. 금주. 오케이. 술이 문제다. 자, 세 번째, 따단. 그냥 과음하지 마. 다 술이네. 그렇지. 당신 나 술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을 이러면서 쳐 울기 시작해요. 막 쳐 울어. 아유 고생해서 이렇게 얼굴이 늙었노 이러면서 쓰러졌는데 마침 쓰러진 곳에 아내분의 발이 있었거든. 땅바닥에서 먹고 있어가지고 아내분 발을 보더니 갑자기 발을 붙잡더니 발톱이 왜 이렇게 늙었냐. 꾸이 씨발 나 정신병자 본 것 같아. 진짜 싫어해요. 발톱이 늙었다고 울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나 때문에 우리 와이프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발톱이 왜 이렇게 늙었노 이러면서. 이 사람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서장훈 씨가 이제 VCR을 끊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 개그 콘서트 팀들이랑 같이 그렇게 훈련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했으면은 웬만하면 이렇게 같이 끌어줘서 같이 이렇게 무대에도 서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연락이 다 끊긴 건가요? 라고 하니까 이제 아내분이 이분 주사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화번호부를 계속해서 찾다가 누군가 전화를 할 만한 사람이 생긴 거야. 전화를 했어. 소장님, 예. 거거 인력 소장님, 소장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한테 유통기한 1년 넘은 썩은 라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먹고 그냥 배 아파 뒤지겠습니다. 아우 썩은 라면 다음에 또 주세요. 시비를 걸어. 그래서 이 인력소 소장 아저씨가 뭐 라면을 먹으라고 줬는데 알고 봤더니 뭐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더라 이런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자꾸 직장을 잘리니까 일용직을 많이 나가신 거야. 인력소를 나갔어요. 그 인력소 사무실에 보니까 저 구석에 라면이 한 두어 박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라면은 왜 안 먹고 계속 저기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인력 소장님이 저거 유통기한 지나서 못 먹어. 버려야 되는데 깜빡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분이 버릴 거면 내가 갖고 갈게요. 야, 저 유통기한 지났다니까? 내가 먹어보고 배 아프면 버릴게요. 이러고 들고 온 거야. 인력 소장이 너 먹으라 하고 줬는데 유통기한 지난 게 아니고 인력 소장이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다는 라면을 지가 줘주세요 해서 갖고 온 거라고. 근데 며칠 있다가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썩은 라면 준 인력 소장! 내가 배 아파서 죽어버릴게. 하고 전화가 온 거야. 씨발 어떻게 이 사람이랑 지인 관계를 유지하겠어. 이러니까 다 손절당하지. 이러니까 다 전화 안 받고 수신 거부하고 이러지. 그리고 인력 소장한테 나 얼마 빌려줄 거야. 돈 빌리고. 그리고 지금 그 남편의 부모님하고도 연락이 끊겼어요. 주사 때문에 일단 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밥 한 끼 하러 오라 해서 이제 두 분이 갔대. 이제 밥을 먹다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시어머니를 때렸대.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때린 거죠. 그때부터 남편은 부모님한테도 손절당했어요. 부모님하고도 연락이 안 돼.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결혼 초반에 아내를 때린 적도 있고. 그래서 아내분이 이혼하자고 해서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아내는 안 때리긴 한대요. 그 뒤로. 그나마 만만 다행이긴 하네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상당히 레전드잖아요. 이제 남편이 술이 좀 더 들어갔어요. 이제 점점 폭력적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워낙 삐 처리가 많이 되고 자막도 전부 다 별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그냥 대충 좀 비슷하게 제가 따라 해볼게요. 에이 빨려나 욕 그만해. 욕하지 마. 술 그만 먹어. 내나 이 빨려니 씨발 뒤질래? 애도 못 낳는 년이. 그런 말 하지 마. 나 슬퍼.
왜 내 말이 틀려? 이 씨발려나? 애도 못 낳는 년이? 결혼 15년 동안 애 하나를 못 낳는 년이 씨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쳐? 응?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가 씨발려나. 실제로 한 말입니다. 아내분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페트병으로 이제 남편 머리를 때렸는데 자기 머리 피난다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요. 아내분도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두 분 다 좀 젊었을 때 임신을 하려고 해보고 시험관 아이도 몇 번 해보다가 이제 실패를 했고 그 뒤로 이제 술만 처먹으면은 아내분한테 애도 못 낳는 년, 임신도 못하는 잘못된 년 이러면서 욕을 계속 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좀 메타인지가 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꼴받는 포인트인데 서장훈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서 물어봅니다. 아내분한테 저렇게 욕한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예, 기억이 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아내가 9살이 많기 때문에 노산이라 애를 못 갖는 거는 아내의 잘못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술을 먹으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은 이제 이번에 여기에 나와서도 못 고치면은 이혼을 할 생각이시고 그냥 자기는 혼자서 조용히 사는 게 소원이래. 그리고 서장훈 씨는 맞아도 싼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번에 오랜만에 남편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맞아도 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내분한테 제가 아내분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진짜 이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그냥 박아버립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실 것 같다. 남편 저렇게 술 취하고 폭력적인 상태에서 아내분도 이제 화가 나서 페트병 같은 거 던지고 이런 걸 하시다 보면은 이 폭력성이 서로 강해져서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위험한 게 아내분이 지금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 뭐 물리적으로 위험한 것보다도 그것도 물론 위험하겠지만 아내분은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지신 상태일 거예요. 매일매일 술 먹은 남편이 애도 못 갖는 년, 빨년, 학년 이러면서 욕을 계속 뱉고 집에서 먹으면 나한테 욕하고 밖에서 술 먹으면 남한테 시비 걸면서 경찰서에 전화 오고 유치장에 갇혀 있고 집에 돈 있는 거 다 갖다가 딴 년이랑 술 처먹고 있고 이런 사람이랑 사는데 어떻게 정신병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저 남자의 뭘 보고 반한 걸까? 요거는 사실 폭력적인 남자 혹은 뭐 주사가 심한 남자에게 반하는 거의 뭐 90% 이상 여자분들한테 보이는 행동인데 정신과 교수 막 의사 선생님들이 뭐 영상에서 내용한 거 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겁니다. 제가 뭐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갭 있잖아요. 술을 먹었을 때 되게 폭력적이고 안 좋은 사람이잖아. 근데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아까도 보시다시피 머리 말려주고 맨날 스킨십 하려고 하고 같이 산책 가면 항상 손잡으려고 하고 막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막 이러잖아. 이 갭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크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특히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장기에 청소년기에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여자분들, 특히 이제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여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폭력적이지만 술을 안 먹었을 때 한정으로 매우 스윗하고 달콤한 남자한테 좀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소위 나쁜 남자죠. 요즘에 이제 의미가 많이 변한 나쁜 남자 말고 옛날 1980년대, 90년대 기준 나쁜 남자 뭔지 아시죠? 엄청 막 스윗하고 막 자기 사랑해 막 이러고 술만 먹으면 귓방맹이 때리고 막 술도 오라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아내분 눈탱이 밤탱이 돼 있고 근데 또 남편이 어디 퇴근하고 오면은 막 자기야 사랑해 이러면서 막 콩 까는 소리 존나 들리고 온 동네가 떠내려가라. 약간 이런 관계가 좀 동네마다 한두 부분 항상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좀 유지가 된 거 아닐까 싶고 다음 날 VCR이 좀 약간 예고처럼 나오는데 제작진한테 가서 술 사 먹게 돈 달라 그래요. PD분이나 작가분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아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니까 제작진한테 지금 반바지 입었는데 길바닥에서 시멘트에서 무릎 꿇고 자기 술 먹게 돈 좀 달라 그래요. 이미 취한 상태입니다. 맨정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가서 술을 또 쳐 드시고요. 술 처먹고 길에서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행인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저 술에 완전 만취한 채로 길에 막 돌아다니면서 휘청휘청 거리면서 땅에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소리 질렀다가 욕했다가
또 길에서 잠도 자요. 한 30분 자고 일어나서 또 술주정 부리고 막 화내고 돌아다니고요. 돌아다니다가 다리 풀려서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또 한 30분 자요.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연병하고 다니고. 저도 길에서 이 사람 만나면 피할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야 이 씨발마 소리 질러도 뭐 이 씨발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피해야 된다. 요거는 상대하면 안 된다. 너무 강력하게 그런 본능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느낌이 나고요. 저도 길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피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잃을 게 없는 사람. 내가 만약에 얘를 때려? 크게 다치면 어떡할 거야? 이거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 합의금 받고 합의금으로 계속 술 처먹으면서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코지 당해서 다쳤어. 얘가 내 치료비를 물어줄 수가 있어요? 돈이 없는데? 그진데? 진짜 엮이면 안 되는 사람. 내가 때려도 문제, 내가 맞아도 문제, 모든 게 문제야. 이런 사람이랑 엮이면 답이 없어요. 인생이 망했으니까. 술 처먹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개 산책시키고 있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슈퍼마켓 아저씨한테 시비 걸고, 길 가는 사람한테 시비 걸고, 지나가는 차에 시비 걸고, 막 사람들 피해하고 도망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정신일 때 물어봐. 기억이 나냐고 물어봐요. 기억이 난대 또. 기억력이 좋아 또. 왜 그러냐니까 평소에 살면서 울분이 쌓였던 거를 이렇게 푼대. 저는 솔직히 보면서 약간 한우 생각이 좀 났습니다. 걔도 아마 이제 살면서 울분이 쌓이고 이런 거를 인터넷 들어가서 막 이렇게 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한우가 좀 나은데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좋다는 건 아니고 덜 나쁘다는 생각? 이 아저씨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막 이래버리니까 피해가 커요. 경찰도 너무 자주 출동해야 되고 힘들어 다들. 그리고 진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몇 번 맞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한우는 적어도 이제 겁이 너무 많아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애니까 인터넷으로만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좀 개 중에 낫다, 차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다음 화에 이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어지면 뭐 더 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뭐 더 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알겠고 이혼하는 게 맞죠. 이거는 같이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고치지도 못할 것 같고 이거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술을 완전히 끊는 거 말고는 뭐 어떻게 갱생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이제 아마도 우리 엄마 체질일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술 먹고 문제도 좀 일으키셨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술을 아예 안 드세요. 술을 먹지도 못하고 먹기도 싫어하고 이런 한 잔도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엄마한테 이런 걸 아마 받았겠죠. 되게 이런 부분에서 좀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내가 술을 싫어하는 이런 성향인 거. 이게 저렇게 술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이혼 후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뭔가 지능적인 스토커들 이런 새끼들은 헤어지고 나서 혹은 뭐 사귄 적도 없긴 하지만 경찰한테 격리 조치를 받고 나서 지능적으로 주소를 알아내고 뭐 이렇게 흥신소 같은 데를 써서 주소를 파내고 이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행동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의 지금 능지상 그냥 술 취하고 나면은 울분이 가득 찬 상태고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막 열변을 토하고 요 정도지 어차피 돈이 없어서 흥신소 쓰지도 못하고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 뭐 이렇게 찾아내거나 하는 방법은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혼 숙녀 캠프 취지가 뭔가요? 우리나라 결혼율을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좀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금쪽이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지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혼 숙녀 같은 걸 보고 저런 남편 만나면 어쩌지? 저런 아내 만나면 어쩌지? 걱정이 되니까 결혼을 망설이시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것도 아까 아내랑 같이 봤는데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 진짜 오빠는 술을 안 먹어서 너무 다행이다. 저런 뭐 주사 이런 거 안 부려서 진짜 다행이다. 저런 사람 안 만난 게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저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잘못된 아내분들이나 이런 분들 나오면은 저는 직접적으로 아내보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아내는 조금 돌려서 얘기하고 난 진짜 널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와 진짜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다. 오히려 부부 관계는 돈독해지고 있어요.